네, 2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코스피 코스닥 여전히 1에서 2% 급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이 최근에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하락도 오늘 좀 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시장 안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또 제대로 돈이 될 만한 뉴스, 조심해야 될 뉴스 가려봐야겠죠. 레모니스터즈 김민수 대표와 이상엽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세 가지 실시간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다 접어버리는 삼성의 폴더블 펜은 누가 가져가게 될까요? 폴더블 폰을 넘어서 태블릿과 노트북, 모니터 다 접는다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가만히 볼 수가 없잖아요. 삼성보다 우리도 더 싸게 내놓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어요. 삼성 잡아라. 그리고 애플은 그걸 왜 하냐라고 하다가 지금은 또 폴더블 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이 폴더블 폰 시장에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 거네요. 네. 네. 첫 질문 이제 제가 하네요, 오늘은. 네. 오늘은 이사님 먼저요. 네. 네, 이제 이쪽이 이제 애플이 이제 폴더블 폰에 이제 진입할 거라고 이제 여러 이제 신호들이 곳곳에 좀 있었다고 해요. 있었는데 결국에는 돈이 되니까 이쪽에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수치로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일반적인 스마트폰 출하량 같은 경우에 올해 전망되는 게 작년과 좀 비슷한 수준일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 12억 3천만 대, 4천만 대 수준. 그런데 올해 폴더블 폰의 출하량 전망을 살펴보면은 작년 대비해서 한 52%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거죠. 52% 증가한 한 2,270만 대가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도 말씀해 주셨듯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자국 내에서는 폴더블 폰의 출시를 하면서 내수 수요에 공급을 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중국 업체 중에 한 곳인 오포가 지난 15일에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유럽과 이제 영국에 출시를 할 거다. 근데 오포의 폴더블 폰의 성능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좋네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카메라의 화소도 더 높고요. 배터리 용량도 더 높고요. 가격은 또 저렴하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도까지도 출시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음을 봤을 때는 현재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의 점유율이 80%가 넘는데 향후에는 좀 점유율, 뭐 시장은 커지긴 하지만 좀 점유율 추이에는 좀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것까지도 좀 미리 생각해 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노트북도 완전히 이제 360도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 기계를 접는 데 있어서 모니터 화면까지 접어버리고 있어요. 김민수 대표님, 이 폴더블 폰 시장이 커진다면은 어떤 기술력이 여기에 들어가며 국내 관련한 기업들은 무엇이 있는지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참 오래된 테마죠. 오래됐죠. 네, 그래서 뭐 새로 이걸 다시 끄집어낸다고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지금 확인돼야 될 거는 그거 같습니다. 이제 앞서 이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중국 업체들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삼성이 거의 꽉 잡고 있던 게 점유율은 떨어지겠죠. 네. 시장은 커집니다. 네. 그렇게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품주들의 기회는 더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은 보는데 고객사들이 많아지니까요. 그렇죠. 똑똑하시네요. 네. 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부품사들의 기회는 높지만 과거 대비해서 단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 쪽에서 그래도 큐가 확대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를 뭘 봐야 되겠느냐라는 쪽인데 그와 관련된 쪽에서 하나 체크해야 될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폴더블 쪽에서는 핵심이 제가 알기로는 내구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배터리가 크고 네. 뭐 카메라가 어떤 큰 좀 좋은 쪽이라고 하더라도 내구성이 떨어지게 되면 IT 기기의 기능을 전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와 관련된 쪽에서 힘지겠죠. 이쪽과 함께 또 강화유리, 그러니까 OLED 쪽이 외부에도 있고 내부에도 있게 됩니다. 외부 같은 경우는 강화유리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이런 변화를 기대는 하는데 솔직히 폴더블 쪽이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어떤 변화를 좀 더 기대한다는 부품 쪽은 아직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좀 기기 확대되는 거나 트렌드 좀 확인해야 어떤 테마주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은 지금
거의 그렇게 크게 볼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 이슈가 캐캐묵은 이슈이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기업들이 뛰어든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우리도 같이 투자해볼까라고 나서는 거 좀 성급해 보일 수 있다. 왜냐? 시장 커진 대신 단가가 좀 낮아진다라는 또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꼽아주셨어요. 만약에 내가 폴더블과 함께 투자를 해보려고 한다면은 기술력으로 접근할 때는 패널도 있겠지만 내구성의 강화율이 힌지를 꼽아주셨고 이상엽 이사님 그렇다면은 종목에 오늘 파이낸텍이 또 주가 상승을 최근에 계속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이런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일정 부분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이 폴더블폰 관련주들에 대한 전략을 세워주세요. 네, 그 폴더블 폰에 이제 투자자를 말씀드리면은 저 역시나 좀 비슷한 의견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폴더블 폰에만 국한하지 말자라고 이제 전략을 세우면서 네. 이제 파인테크닉스에서 이제 인적 분할된 이제 파인엔텍이 있는데 이 기업이 이제 힌지에서도 내부 힌지 쪽 관련된 기업인 거죠. 그래서 외부보다는 내장 쪽에 힌지가 중요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카메라 모듈 쪽 스마트폰을 보면은 이쪽이 워낙 또 단가도 낮아지고 성장성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전장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은 스마트폰 플러스 알파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 파이낸텍이 그렇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2차 전지 모멘텀도 있는 상황이어서 폴더블에 국한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보되 좀 플러스 알파 모멘텀 있는 기업. 그리고 회사가 좋은 기업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뭐 종목을 꼽자면은 파이낸텍도 괜찮은 것 같고요. 대신 좀 올랐지만 그리고 나서 좀 더 보자면 바닥권에 있는 최근에 뭐 갤럭시 품질 최우수 기업 뭐 5번째 수상한 뭐 드림텍도 좀 볼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LG 이노텍의 카메라 모듈 공급으로 좀 유명한 최근에 좀 많이 올랐지만 네 더구전자도 좀 관심 있게 볼만한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쪽에서는. 갤럭시 품질 최우수 기업인 드림텍을 이상엽 이사님은 꼽아주셨고 김일수 대표님은 약간 반등식 매도 의견이었는데 같은 모든 종목들을 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 폴더블과 관련해서? 폴더블을 쓰려면 디스플레이가 OLED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네, OLED를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이녹스 첨단 소재, 덕산 네오룩스 어차피 시장이 커져서 채택하는 기기가 많아진다 그러면은 소재는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쪽에서 최근에 좀 부각받고 약간 시장 숙여서 또 타이밍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 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덕산 네오룩스 오히려 OLED 패널 쪽에 집중을 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실시간 특징주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만나보시죠. 판 가르느라 바쁜 엔터테인먼트 업계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JYP는 나홀로 가고 있는데 일단 SM, 하이브, 카카오, 경영권 분쟁 중에 JYP가 또 한 번 신고가를 갈아치웠거든요. 그 배경에 외국인의 매수가 있는데 이 매수에 대한 의미를 좀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원체 JYP가 잘해서 외국인이 붙는다라고 보는 분들 있고 카카오가 SM이 아닌 JYP 쪽으로 선회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매수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말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까? 카카오는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뭔가 단독적으로 뭘 하나 인수를 해서 자기 가치를 올려야 될 수밖에 없는 운명과 태생적인 상황이 안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는 딱 그거밖에 관심 없습니다. 카카오 엔터를 밸류 한 10조 정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JYP와 뭘 연대하거나 지분 관련된 쪽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SM에 대해서 집중적인 변화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JYP는 딱 그거죠. 외국인들이 1월 달부터 보게 되면은 1월 5일부터 네. 하루 빼놓고 계속 삽니다. 그래요? 네, 아마 뭐 지분 공시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 매수와 함께 외국인들이 그럼 뭘 보느냐? 뭐 지금 K 컨텐츠에서 SM 가지고 여기저기서 난리를 친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재기를 가고 있는 대표적인 엔터사다. 그리고 만약에 SM이 또 어떤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밸류가 좀 높여졌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하는데 JYP가 더 싼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엔터사에 대한 밸류 업도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은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JYP 엔터, 뭐 YG 엔터, 기존의 SM과 함께 3대 강자로 뽑혔었던 그런 엔터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하이브와 SM이 손을 잡게 된다면 JYP랑 YG의 경우에는 시총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을 갖고 있기도 하고 반대로 이들이 글로벌 엔터사로 거듭나게 되면은 그냥 국내 엔터 업계들의 밸류 평가 자체가 달라질 것이다. 기대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어느 쪽이 맞을까요?
밸류 평가 기대감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가정을 해서 진짜 이제 하이브가 이제 SM을 인수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해보면. 네, 해보면은 이렇게 언론에서도 기사가 많은데 그게 진짜 100%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네. SM의 내부적인 분위기는 그렇다고 하네요. 우리 카카오는 괜찮은데 하이브는 좀 아니야. 네, 그래서 이제 경영진도 그런 분위기, 일반 직원들도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해요. 사내 직원분들의 네, 분위기가. 네. 그래서 그 분위기가 저도 개인적으로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좀 뭔가 SM이 진짜 K-팝의 시초고 조상이죠. 거의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이브에 인수가 돼 약간의 좀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색이 또 바라지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고요. 네, 색깔의 그 문화도 좀 다르다고 알고 있고, 뭐 연봉도 다르고, 그래서 만약에 인수가 된다고 하면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려. 혹시 몇몇 직원들 좀 퇴사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인수 시너지를 기대했는데 초반에 뭔가 좀 이런저런 좀 불협화음이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JYP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앞에서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안정적인 그런 부분을 좀 장점을 많이 또 시장에서도 좀 더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JYP 같은 경우는 1분기 모멘텀이 많아요. 요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9년차 트와이스가 앨범을 내놉니다. 그리고 이제 1분기에만 있지, 니즈, 엠믹스 이 네 팀이 1분기에만 앨범을 내놓고 트와이스가 또 4월부터 17개 도시를 돌면서 또 글로벌 투어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앞에서 말씀하신 진짜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외국인이 산다라기보다는 뭔가 회사가 좋으니까 네, 외국인이 뭐 꾸준히 사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개인적으로 JYP 좋아하는데 외국인이 지금 지분율이 이제 거의 40%를 앞두고 있어요. 네. 네, 조금 국내가 좀 더 많았으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죠. 뭐 국내 기관이라던가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일단은 외국인이 이렇게 강하게 사들이면서 JYP의 주가를 끌어올린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엔터주와 내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자면 1등은 따놓은 당상인 것 같은 하이브 쪽, SM 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그냥 누가 뭐래든 내 갈 길 잘 가고 있는 JYP 쪽, 아니면 베이비몬스터라는 루키를 곧 공개할 YG엔터, 뭐가 더 매력적이십니까? 레몬 리서치만 나오면 왜 엔터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요? 네. 네. 예. 근데 중요한 건 이제 SM 관련된 변동성은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가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리고 참전하느냐에 따라서 바뀌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한 3월 6일 전까지는 또 여러 가지 얘기 나올 거고 그 부분에 따라서 변동을 나는 그래도 공격적인 거 뭐 한번 노려보겠다. 그러면 SM은 계속 봐야 될 거로 보여지지만 그런 거 싫다라고 네. 하게 되면 작년까지는 JYP, 올해는 우리 베이비몬스터가 YG 쪽으로요? YG로 가겠습니다. 7인이 공개가 대충 됐는데 2명이 태국인, 2명이 일본인입니다. 네, 3명이 우리 한국인? 로라 좀 사랑해 주십시오. 네, 여기까지 보게 되면 YG 엔터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의 턴어라운드를 기대해본다. 베이비몬스터의 힘을 기대해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특징주는 무엇인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자율주행 로봇 배달이 가능해집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어떤 법안이 통과됐습니까?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자율주행 로봇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인도냐 보도냐 여기서 헷갈렸었는데 보도 통행 가능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24일 날 전체 회의에서 법안 통과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배달 로봇 가는데 부딪히시면 안 되고요. 네, 그런 쪽에서 먼저 저렇게 생겼네요. 네, 이제 갈 때 배달 로봇이 이제 많이 보이지 않나 이런 쪽으로 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냐 인도냐 이야기를 했을 때 일단은 인도로 통행이 가능해지게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드론 택배도 있고요. 뭐 로봇이 이렇게 걸어 다니기도 하고요. 많은 로봇 시장이 개발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2차 전지, 그 전기차 시장하고 좀 비교해 보자면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습니까? 지금 초입은 좀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지나면서 이제 키오스크의 일상화가 됐고 또 이제 음식점 가보면은
또 이제 음식 서빙 로봇도 일상화됐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뭔가 이제 통신이나 지능적인 기술적인 문제만 좀 해결되면 또 1인 1로봇 시대가 오는 게 아니야라고 좀 그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돼서는 로보티즈가 강자죠. 예전부터 좀 해온 것도 있고 그래서 로보티즈의 로봇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은 호텔에 배치된 집게미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의 인터뷰를 살펴보니까 이 서비스 정확도가 70%가 좀 안 되다가 최근에는 현재는 무려 99.8%까지 오.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초입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대기업들도 진짜 신성장 동력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중에 한 기업을 살펴보면은 현대차가 또 로봇에 많이 투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는 미래의 로봇 산업은요 결국에 제조 역량과 AI가 융합될 수밖에 없는데 현대차가 최근에 로봇과 AI를 섞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로봇 AI 연구소에만 지금 5천억 넘게 현대차 그룹에서 투자한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참 로봇 쪽은 일단 뭐 개화는 됐고 좀 서서히 좀 또 뭐 빠르게 성장해 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전반적인 성장주들이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로봇주들이 상승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 로보티즈 외에도 SBB테크가 지금 상한가에 가버리면서 많은 분들이 로봇 이야기를 오늘장 많이 하셨거든요. 김민수 대표님, 여기에 네. 좀 솔깃해하면서 로봇 쪽 비중을 늘려봐도 괜찮겠습니까? 근데 이 관련된 뉴스로 보게 되면 이게 로봇이 아니라 네. 정확하게는 모빌리티입니다. 자율주행하는 모빌리티겠죠. 좀 자율주행 쪽에 조금 더 그게 초점인 더 거예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로봇 관련된 쪽은 저희가 뭐 알고 있는 뭐 감속기부터 기어 쪽이 로봇에 뭐 달려서 팔 가지고 이렇게 배달해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네네. 전 안 나옵니다. 일단은 그냥 이동하는 그렇죠. 수단으로만. 네, 이동이니까 자율주행 쪽이 더 가깝겠죠. 그쪽에 포인트를 맞춰 보시되 나머지는 오늘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또 내일 그대로 변화가 이어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올랐으면 네. 챙기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 눈여겨볼 만한 약간 그 모빌리티 쪽으로 초점을 맞춰본다면 어떤 기술력이 또 눈에 띌까요?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네, 그중에 최근에 보니까 기사 중에 텔레칩스가 차량용 MCU를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앞으로 쓰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을 좀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관련된 동향들도 좀 체크해야 되겠다라는 쪽에서 텔레칩스의 어떤 눌림 목대 이거 좀 잘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율주행 로봇에서 김민수 대표는 오늘 로봇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쪽의 기술을 집중하면서 관련주 텔레칩스 이야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만약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로봇주가 이 소식 때문에 급등이 나왔다면 일정 부분 잘 실현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려볼게요. 두 분과 함께 오늘 세 가지 실시간 특징주 알아봤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